이달 들어 급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찜질방에서 남성이 여탕에 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여성단체들은 평등법이 통과하게 되면 마주치게 될 우리의 미래라며 법 제정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기후위기에 따른 주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단계 완화 발표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신규 확진자로 인해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400명대 수준을 유지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델타 변이라는 강력한 변수를 만나면서 결국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1,2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보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뚜렷한 유행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매우 엄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한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현행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로 현장 영업이 제한되고 결혼식 등 각종 행사도 9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 당국에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신속하게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군, 경,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 방역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 수준이 7월에서 8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찜질방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남성을 여탕에 출입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안이 이미 미국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국내 여성단체들은 현재 발의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관련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한 찜질방 앞에서 벌어진 시위대 간 충돌 장면입니다. 집회를 벌인 양측은 서로 말다툼 끝에 주먹 싸움을 벌였고 결국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일은 지난달 한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며 여탕에 출입한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SNS에 올려진 영상을 보면 당시 여탕에 있었던 여성들이 찜질방 직원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It's okay for a man to go into the women's section, show his around the other women, young little girls underage. 찜질방 측은 성 정체성이 여성인 남성의 여탕 출입은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장한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 20여 분간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주장했고 주거 침입죄만 적용돼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전국 22개 여성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며 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5살, 7살 이런 어린 여자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성전환을 했다는 남자들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 대다수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으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재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도 4일 만에 10만 명 동의를 채우며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내 곳곳에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명목하에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법 제정 반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최근 일본은 기록적인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가옥 100채 이상이 산사태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거 환경이 취약한 소외계층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주거 불평등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주요 종교 환경단체들이 한국기독교회관에 모였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21 종교환경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기독교를 비롯해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환경단체들의 연대 모임입니다. 회의를 개최한 기환연은 기후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는 종교환경회의 이미애 상임대표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양재성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차례의 강연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강의는 사회공공연구원 최예른 객원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주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거 환경이 취약할수록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게 사람들이 아니면 모든 존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모두 차등적으로 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계속해서 망각되고 보이지 않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김혜련 교수는 주거 빈곤이 기후위기와 맞닿아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거 불평등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종교인이 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혹은 어떤 세계의 어떤 기관들이 가난한 나라나 가난한 민족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거 문제 혹은 생명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제도적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데에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연 이후에는 최 연구위원과 김 교수를 비롯해 돈이동 주민협동회 최봉명 간사와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행위원장과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현황과 에너지 빈곤 실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주거 불평등에서 벗어난 정의로운 주거 환경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참석자들이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킨 가운데 진행됐으며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도 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오는 2024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NCCK 100주년 엠블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 역사의 시작, 민족의 고난과 아픔의 역사, 앞으로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소망을 형상화했습니다. 특히 엠블럼에 사용된 초록색은 현재 인류가 당면한 생태 환경 문제가 한국 기독교의 선교 과제임을 제시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시리아 북서부 지역 폭격으로 아동 7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성명서를 통해 시리아의 인도적 지원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폭격이 발생해 더욱 안타깝다며 시리아 전쟁 휴전을 강력히 촉구하며 최소 12개월 동안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경 접근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와 세브란스 병원이 네팔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소 발생기 20대를 지원합니다. 산소 발생기는 홀트 네팔 사업장 인근 지역병원과 보건소 등에 지원되며 의료기기 부족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 협약을 맺고 확보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급한 화이자 백신은 총 70만 회분으로 곧바로 국내 예방접종에 쓰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당 백신이 이미 국내에서 허가받은 벨기에 생산분인 만큼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화이자 백신 중 34만 회분은 우선 신규 확진자가 몰려있는 서울 경기 지역에 공급해 대민 접촉이 많은 위험군 접종에 사용됩니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현역 육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군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현역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 뒤 노래방 2차 모임을 하고 피해 여성과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CCTV 화면에도 포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래방 CCTV를 확인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A 준장을 긴급 체포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저축은행, 카드사의 경우 기존 대출 이자도 줄어듭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자 58만 2천 명에게 2,444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자 부담은 줄었지만 이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대부업체가 고객 고르기에 나설 수 있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가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액이 24조 4천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개인 신용융자액은 올해 들어 6개월 사이 5조 원 증가했고 지난달 29일부터 연일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여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민간 부채, 빠르게 상승한 자산 가격은 글로벌 긴축과 맞물려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캄차카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28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기 잔해는 목적지인 팔라나 공항에서 불과 4km 떨어진 산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시신 6구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여객기가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다가 암벽에 부딪혀 추락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미국 최초로 총기 폭력과 관련해 비상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oday, first state in the nation is going to declare a disaster emergency on gun violence.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현지 시간 6일 총기 폭력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만연한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재정과 각종 자원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총기 폭력으로 죽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처럼 뉴욕이 총기 문제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3일 올림픽 개회식을 앞둔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70명으로 이 중 3분의 1이 넘는 593명이 도쿄에서 나왔습니다. 감염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도쿄도는 오는 9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릴레이 방식의 성화봉송 중 시내 도로 구간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냉방 등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연일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이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 테헤란의 낮 최고 기온은 41도까지 치솟았고 남부 지역 수은주는 50도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정전이 길어지면서 전화와 인터넷 연결까지 끊어져 일부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정전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내포난의 이정은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배 찬양 사역팀 위러브가 찬송가를 리메이크한 새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위러브는 감각적인 음악과 영상으로 10대, 20대 젊은 층에게 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앨범에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전 세대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5곡이 수록됐습니다. 앨범은 위러브 유튜브 공식 채널과 음원 사이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하루 팔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전쟁구호 사업에 후원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 팔찌는 구호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제 난민 등록 팔찌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요. 팔찌 안쪽에는 자신이 아이들을 지키는 몇 번째 보호자인지를 알 수 있는 고유 번호를 새겨 의미를 더했습니다. 캠페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애인 사역에 헌신해온 예천사랑마을 배연남 원장이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뒤로하며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예천사랑마을은 장애인들의 의료재활이나 직업훈련을 돕기 위해 1997년 설립된 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지난달 배연남 원장 퇴임식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배 원장은 우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울고 웃어준 친구였다며 눈물로 퇴임을 축하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내포난의 교회였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입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법은 한 번 제정되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혐오, 비방 표현 금지 등 개념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성급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역차별을 비롯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